아 이거 한국 대중음악사다. 강한 그런 이미지였는데 이번에 완전 다른 거였잖아요. 그 순간을 굉장히 잘 포착해서 노래로 재미있게 풀어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 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되게 이국의 여름이 생각나는, 우리나라는 절대 아닌 것 같고 이국의 여름인데 세상에 없는 여름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몽환적인 느낌. 우리가 꿈꾸는 어느 곳의 여름 같은, 심지어 멋진 서핑보이도 있는 그런 보이들 너무 많이 나와 뮤비에. 어떤 환상 속의 나라 같은. 왜 우리나라에 없나요? 못 봤어.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귀에 콱 꽂히진 않았는데 신기하게 그 후렴구가 계속 맴돌았어요. 그 레드벨벳 특유의 서늘한 느낌이 한 스푼 들어갔어요. 쇼핑복이 진짜 너무 아니 근데 너무 아름다워요. 보통 여름곡이 두 개로 나뉘잖아요. 햇살 너무 확 쬐가지고 핫한 우리 지금 즐기자 약간 이런 열정 이런 느낌이 있고, 이 노래는 약간의 몽환적인 여름 필터를 낀 느낌. Feel My Rhythm만큼 몽환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몽환 조금 빼고 여름색 조금 더 넣은 느낌으로 나온 것 같고, 되게 고음으로 계속 치닫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피곤하게 안 들리고 되게 시원하게 들려서 전 약간 2000년대 여름곡 같은 느낌도 들었거든요. 코러스도 약간 넓게 퍼지고 드럼도 그렇게 세게 치지 않고 기타 리프도 잔잔하게 깔리고 거기에 멜로디가 확실하고, 그러니까 요즘 곡들이 리듬이 끌고 가는 곡들이 많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코르티스 레드라거나 뭐 아일린 노래도 리듬이 끌고 가는 곡들이 많고, 그렇죠. 이 노래는 멜로디가 정말 좋은데 그 멜로디가 곡을 이끌고 가는 느낌을 반주가 딱 받쳐주면서 옛날 SM 노래나 2000년대 여름곡 같던 멜로디가 되게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갑자기 막 이게 빨라졌다가 맞아. 갑자기 밝아졌다가. 근데 보통 그런 곡들이 뭐 한두 곡 정도 있기 마련인데 앞에 세 트랙이 연달아서 쭉 그렇게 나왔던 게 자기만의 어떤 그런 색깔을 잃지 않고 그냥 제대로 보여주겠다 하는 그 모습이 잘 들려가지고 재밌었고요.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거는 앞에 트랙 세 개는 되게 약간 신나고 강렬한 음악이 나오다가 마지막 두 곡은 되게 좀 잔잔하고 약간 여름밤 방학 같은 느낌이 나오는 게 뜨거웠던 여름과 약간 쳐서 매직이 지나가고 날이 되게 풀리는 그런 흐름을 좀 의도했나? 순서도 되게 고민해서 정한 것 같은. 첫 곡은 나 타이틀이야 하고 두 번째도 괜찮지, 3번은 레드벨벳이야 이런 느낌으로, 5번은 여름 낮까지 신나게 놀고 밤에 모닥불 켜고 추억도 회상하면서 지는 선셋을 보면서 좀 잔잔한 느낌도 주고 구성이 좋다. 서핑보이는 여름 오후 바다의 설렘, 핫걸스 콜드 바이브는 노을 드라이브 이런 느낌이었고, 오케스트라는 오히려 한밤중에서 새벽의 바닷가, 새벽을 쫙 지나는 바닷가 이런 느낌이고, 훌라후프가 다시 돌아와서 그 새벽을 지나서 아침이 된 느낌이고, 하와이가 이제 잘 놀았지 안녕 하는 오전 11시 체크아웃의 느낌. 근데 나는 이 앨범을 듣고 사실 3번 트랙이 제일 좋았어. 벨벳만이 할 수 있는 벨벳만의 느낌이라서 저는 오케스트라가 제일 좋았고, 이 곡이 너무 좋은데 되게 여러 번 듣고 찾아보니까 헨리 맨시니의 곡을 샘플링한 곡이더라고요. 헨리 맨시니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물리버 작곡했고, 물리버만 봐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곡이 서정적이고. 그런데 이거 작업을 모노트리가 했어요. 정말 우아하고 느긋한데 관능적이고, 벨벳 컨셉을 여름에 잘 녹이기 위해서 이 곡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들이 들었고, 각각의 목소리들은 좀 쨍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레드벨벳 멤버들이. 근데 이게 합쳐졌을 때 뭔가 그 귀가 아프거나 아우 너무 힘들다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어우러지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레드벨벳은 화음 맛집입니다. 저는 2번 트랙 되게 좋았거든요. 핫걸스 콜드 바이브. 완전 여름 노래고, 이 제목 그대로 핫걸 느낌과 콜드 바이브 느낌을 두 개를 되게 다르게 해서 약간 매시업한 것 같은 느낌도 약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템포가 느려졌다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색하지 않고 스무스하게 넘어가서 좀 하나의 노래 안에서 두 곡을 듣는 느낌도 나고, 차가 끼익하고 멈추면서 그 다음 바로 변주가 딱 되는데 이게 노래에서 공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변주가 켄지가 잘하는 감정을 한번 딱 환기시키는 그런 느낌을 잘 살린 곡인 것 같아서 전 되게 좋았습니다. 저도 이 노래가 제일 좋았어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빅나티라니 깜짝 놀람. 생각했던 원래 그 빅나티랑 좀 달랐어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분위기가 사운드도 그렇고 말랑말랑하고 뽀송뽀송했다. 빅나티가 워낙 감성적인 멜로디를 굉장히 잘 만들어내잖아요. 싱잉 랩 장르에서 굉장히 또 잘 소화해내는 뮤지션이고. 이번 앨범은 쭉 들어보니까 거의 다 노래잖아요. 지금 너무 더울 때 사실 막 쾅쾅거리고 막 신나는 거보다 저는 이 노래가 나른하고 시원한 그런 느낌? 그래서 계절감을 은근히 잘 노리고 나오신 것 같고. 다만 가사가 이분의 그 연애 편지를 연애 일기를 그 훔쳐보는 듯한 느낌이 막 드는 거죠. 래퍼로 출발했기 때문에 가사를 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봄이 되면 뭐 하고 여름이 되면 가을이 오면 그대는 붉어져요 하는데 나는 이 가사 너무 좋은 거예요. 가을이 오면 그대는 붉어져요. 되게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가사다. 그리고 되게 야릇하게 부르더라고요. 저는 왜 나만이란 곡이 정말 좋았어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할 것 같아요. 짝사랑을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왜냐면 그 메타인지를 가지고 보면 다 이해되거든. 스스로 밖에 여기서 그 벗어나면 그거 아니라는 거 알아. 알아. 근데 그 안에 있을 때는 안 보이고 왜 나만 이렇게 되잖아. 근데 그 순간을 굉장히 잘 포착해서 노래로 잘 재미있게 풀어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좀 징징대는 약간은 찌질한데 그 찌질함이 싫지 않은 귀여운? 그런 약간 귀엽고 사랑스러운 남친일 것 같다. 저는 1, 2, 3번이 좋았고 이름이 제이로 시작하는 너에게랑 그리고 피처링을 그래도 잘 쓰신 것 같아. 뭐 박재범 씨라든지 다이나믹 듀오라든지 로꼬 씨라든지 맞아요. 특히나 뭐 다이나믹 듀오가 피처링한 노래 같은 경우는 개코 씨 랩이 이분 노래하고 잘 묻어나가지고 좋았어요. 3번이 제일 좋았어요. 저는. 여기 도나츠 가게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가사에서 이렇게 막 아까 말씀하셨듯이 되게 일기장에 있는 것 같은 얘기들을 막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나이 때는 공감이 안 될 수 있지만 이 비슷한 근저의 그쵸, 나이대 그쵸. 분들이라든지 네. 특히 10대 청소년들한테는 되게 공감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난 첫 번째 노래가 제일 좋았거든. 이 노래는 이름이 제이로 시작하는 너에게. 박재범이 큰 역할을 했다. 킥이었다. 사실 나는 박재범의 랩보다 박재범의 보컬을 좋아하거든. 박재범의 보컬은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박재범이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나는 이름을 제이로 바꾸고 싶었다. 주윤으로 바꾸고 주디스. 제가 베스트로 꼽는 건 사실 꽃입니다. 레트로한 소프트락인데 빅나티가 이런 장르까지 충분히 굉장히 잘 소화해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고 게다가 저는 피처링한 하가라는 뮤지션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보컬의 질감이 이 곡과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이 꽃이 정말 피처링을 너무 잘 썼다. 그래서 이분이 싱잉 랩뿐만 아니라 이런 부드러운 말랑말랑한 락까지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구나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고. 꽃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네가 좋아 맞아요. 약간 네가 레트로 느낌 좋아. 있어. 그래서 나는 그 곡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여서 라디오에서 네가 좋아랑 같이 틀어야지. 되게 어르신도 엄청 좋아할 것 같고 심지어 고속버스에서 틀어도 먹을만한 노래다. 이 노래는 라디오 프렌들리한 노래들도 잘 만드시는 것 같아서 꽃 맞아요. 같은 경우도 맞아요. 라디오에서는 아유, 자주 충분히, 틀어도 예. 충분히 소화 가능한 노래인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약간 질감 자체가 로파이고 어쿠스틱이 좀 들어가 있는 노래인데 좀 굉장히 좋게 들었습니다. 제니 씨가 보컬이 그렇게 위주가 되진 않았었던 것 같거든요. 사운드가 너무 크기도 하고 비트가 막 강하기도 해서.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많이 다 덜어내고 본인의 음색 위주로 가는 음악이었는데 이분이 음색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니가 확실히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가수라는 게 느껴졌던 게 만트라나 라이크제니나 되게 센 거를 하면서 자기가 어떤 거를 잘 보여줬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훅 레스댄 러버를 딱 낸 것이 되게 어떤 생각으로 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진짜 약간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궁금증을 던져주는 이런 로파이한 질감의 노래를 내놨을 때는 저는 내가 아무리 제니어도 약간의 불안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디싱이라고 해도 사람들한테 잘 들릴까? 그러니까 퍼포먼스 없이도 이 노래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걸 너무 멋지게 해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무드를 좀 즐길 줄 아는 그런 가수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좋게 들었습니다. 뮤비 보셨나요? 당연하죠. 뮤비 진짜 핫했어요. 모델 카이라고 하죠. 케미가 저는 그 색감이 확실히 예쁘고 좋더라고요. 뮤직비디오 딱 처음 보자마자 느꼈던 게 내가 사랑하는 모든 남자들에게 그 영화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뮤비를 보면 그러니까 노래가 원래 2분 50초인가 그런 건데 뮤비가 3분 30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잠깐 내레이션 나왔다가 노래 이어지고 내레이션 나왔다가 노래 이어지고 이런 느낌도 되게 좋았고 스토리상으로는 어쨌건 둘이 약간 썸 타는 관계인데 뭔가 이제 그게 그 영화의 오프닝처럼 인트로처럼 딱 나오고 뭐 여기까지가 이제 나의 뭐 어떤 얘기였다 하고 이제 뭔가 영화가 딱 시작할 것 같은. 뮤비도 보니까 뭔가 그 우리가 모르는 그 연애 감정 있잖아요. 누군가랑 처음 만났는데 설렌다던가 어디 참을 끄집어내야 돼요. 네. 어디 해외 여행을 혼자 떠났는데 거기서 누군가와 살짝 이제 설레는 그 여름밤 해변가의 로맨스랄까 그런 것들이 약간 연상이 되긴 하는데 저는 뭐 예전에 그런 본 적도 없어서 뭐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요즘에 연애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잖아요. 연프가 많은데 BGM으로 엄청 쓰일 것 같기도 하고 써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이 가사가 진짜 좋았던 게 이게 꼭 연인이 어떤 사랑의 감정보다 그냥 친구도 될 수 있고 우리 가족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최고치의 막 1위, 영순위의 사랑이 아니라 그 밑에 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들으면 그리고 저는 약간 관계에 대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약간 연인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친구 사이 관계나 해도 약간 우리가 외로울 땐 들러붙고 싶은 외로울 때 더 깊게 하고 싶은데 사실 그게 막 조금은 떨어지고 싶고 그런 것들을 되게 세심하게 잘 풀어낸다. 맞아요. 근데 이것도 맞아요. 작사 작곡도 직접 재밌어요. 했다고 하니까 되게 감각이 영리한 있어요, 진짜. 가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다음 앨범을 아예 그냥 이런 식으로 보컬 위주라든지 음색 위주로 가봐도 아니면은 센 거를 뭐 타이틀로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이런 거를 좀 섞어주시면 어떨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면을 발견했다고 보거든요.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진짜 노래로 만들어서 내시니까 뭐 굉장히 좋습니다. 스티키랑 저는 좀 비교가 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스티키 노래는 한 번 들을 때 단박에 확 꽂히는 곡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곡은 솔직히 말하면 여러 번 들어봐야지 이 곡의 매력을 좀 느낄 수 있는 곡이었다. 차라리 스티키 쪽의 노선, 시스타의 맞아요, 노선을 탔으면 저는 조금 더 어울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조금 아예 이열치열 느낌이잖아요. 이 키오프와의 그 어울림을 생각했을 때는 살짝 아쉽다. 조금 더 청량한 여름 음악이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국적인 느낌이 나면서 남미 느낌이 확 나고 아니면 아프리카 같은 느낌. 그러니까 뭐 시원한 음악이라기보다는 더 뜨겁게. 하우스인데 약간 좀 천천히 흐르는 스타일에다가 그다음에 또 라틴 리듬을 또 차용을 하고 물론 일렉트로닉도 들어가긴 했지만 근데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이열치열이냐 하나는 시원하게 가느냐. 근데 이쪽은 좀 더 이열치열 쪽으로 갔다. 저는 사실 키오프에게 기대하는 건 힙합스러움. 기본적으로 이 멤버들 4명 다 목소리가 약간 끈적한 느낌이 있어요. 그 스티키도 되게 청량한데 잘 들어보면 끈적끈적한 그 느낌이 있거든요. 파워보다는 좀 편안한 의미인데 자기들만의 그 끈적끈적한 보이스를 살리면 진짜 좋은 음악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나오는 여자 아이돌 중에는 약간 탑이다? 모래에서 거의 맨발로 춤춰요. 맞아요. 그게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퍼포먼스를 뭔가 잘 보여주고 싶어 하는 욕심이 좀 보이는 그룹이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더 먼저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잘 될 것 같아, 진짜. 그리고 저는 뮤비를 봤는데 핫걸들이 지난번에 후이스쉬에서는 골반을 그렇게 꺾어대더니 이번에도 골반에 플러스 어깨까지 관절을 모두 활용해서 최대치로 막 꺾고 흔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활동하는 아이돌 중에 관절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아이돌은 키오프다. 나 왓을 들으면서 뭐 생각났냐면 김준수의 그래비티가 생각났어. 팡팡팡팡팡 뜨겁게 막 가는 그런 느낌. 스웨스님 목까지 약간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다면 이거는 맞아요. 팡팡팡 때려주는 느낌, 파워풀한 느낌. 맞아요. 원래 키오프 스타일이 왓인 것 같아요. 좀 세고 강렬한 건데 이제 스웨트는 여름이니까 약간 여름 느낌으로 그렇지만 너무 안 세지 않게 세는 걸 유지하면서 여름 느낌 내려고 스웨트를 낸 것 같고 그래도 우리는 왓 같은 거 하나 하고 싶어 해서 추가한 느낌? 여름 키오프. 제가 알기로 피처린이 50대 오지랖 넓은 아저씨의 컨셉이잖아요. 노라보세가 이제 피처린의 그 캐릭터성을 가장 잘 살리려고 했던 노래 같긴 한데 근데 그 디노의 세련됨이 그걸 뚫고 나와요. 처음엔 나도 개그 앨범인가 싶었는데 사실 흥미로운 게 음악들이 되게 B급이 아니더라고요. 이 노래 사실은
애매하게 소화하면은 진짜 짜치거든요. 이 노래를 내가 완전히 소화한다라는 느낌을 딱 주더라고요. 자컨에서 이렇게 해서 약간의 50대 아재 감성으로 막 한다는 얘기만 들었죠. 그 감성을 그냥 이 앨범에 고스란히 그냥 몰빵해가지고 쫙 만들어낸 것 같은데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때 문화적인 감성은 담긴 하는데 단순히 그냥 과거의 답습이 아니라 EDM이라든가 일렉트로닉이라든가 이런 걸 좀 접목시켜가지고 믹스를 시켰다. 거창할 수도 있지만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나면은 아 이거 한국 대중음악사다. 앨범명이 길보드잖아요. 90년대에는 거리만 나가면 유행가들이 24시간 내내 흘러 퍼졌어요. 근데 그게 이제 리어카상들이 불법 복제 테이프들을 쫙 깔아놓고 그거를 1,000원에 팔고 막 이랬다고. 히트곡 모음. 여기에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들이 빌보드 차트랑 이렇게 약간 저는 짠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1번이. 근데 그게 그 디노의 목소리와, 그러니까 짠도 보면은 약간 좀 그 90년대, 80년대 느낌의 배경음을 깔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디노의 원래 목소리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맞아요, 오히려. 맞아요. 저는 5번이 제일 좋았어요. 이문세 나레이션으로 시작하잖아요. 아, 맞아요. 그냥 한 트랙이 아니라 진짜 어느 라디오의 한 토막 같은 느낌이 딱 들고 정말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어느 한 순간을 그대로 듣고 있는 느낌이 진짜 많이 들었고 초반부에는 약간 그 90년대 시티팝 발라더 목소리를 흉내내려는 일부러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꺾기가 살짝 들어갔는데 중간에 하이라이트에 가면 21세기로 확 넘어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세련되게 부르다가 다시 1절 끝나고 2절 도입부 들어가면 다시 약간 그 꺾기 살짝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근데 나는 그게 오히려 20세기의 느낌을 더 가미시킨다고 생각했었어. 21세기보다는. 그 90년대의 청춘의 느낌이 있잖아요. 티 청바지 안에 이렇게 탁 넣어가지고 입구면서 자유로운 그 패션. 타이틀곡은 놀아보세인데 이게 프로듀서가 히치하이커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트로트라고 보기엔 좀 사운드가 그렇지만은 않아요. 뽕 EDM이죠. 뽕 EDM. 히치하이커는 롤러코스터의 진우 씨입니다. 그 아브라카다브라 만드신. 히치하이커가 사실 한국에서 EDM 음악으로는 쳐주는 사람이잖아요. 특히 히치하이커가 EDM 드롭이라 해가지고 빵 터트리는 걸 잘하는 사람인데 그 잘하는 거를 디노랑 같이 합치니까 너무 좋은 결과물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중간에 트롯이 있고 그다음에 정말이라는 90년대 우리나라의 가요계를 크게 좀 휘어잡았던 뉴잭 스윙도 오마주하고 미쳐미쳐는 정말 정통 트롯에 가깝고 아프지 않은 이별은 없다는 완전 시티팝이고 그다음에 정으로 사랑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90년대 드라마 OST 스타일이고 90년대 가요계를 돌아보시면은 그때만큼 장르가 정말 많이 꽃피운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앨범을 들으면서 그냥 90년대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정리가 되면서 좀 막 향수에 좀 젖을 수 있는데 팬들은 굉장히 아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전 몰랐는데 이번 앨범을 끝으로 군대 간다면서요. 그래요? 네.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 앨범인데 팬들은 당연히 디노 본캐의 어떤 그 매력을 더 많이 살리는 어떤 그런 음악을 듣고 싶긴 했었겠다.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세븐틴이라는 그룹 자체가 아재들 취향의 타겟팅의 음악을 했던 그렇죠. 그룹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피철인 씨라는 분하고는 전혀 달랐던 것 같고 음. 이번 앨범은 어쨌든 90년대에 대한 오마주가 너무 크게 들어가 있어서 아재들한테 꽂혔다니까. 제가 보기엔 아재들은 그 뭐 세븐틴을 모르는 사람도 이 앨범을 들어보면은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팬 지평을 넓힌다는 거는 특히 이 정도 연차가 된 사람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런 음악을 함으로써 팬까지는 아니더라도 디노, 피처린 이 아티스트의 존재를 조금 더 넓은 연령층에게 알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되게 그런 디노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본 앨범이다. K-팝 유닛 중에 이런 걸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뭐 영어 많이 쓰는 국제를 노리고 타겟팅으로 한 음악들도 좋지만 사실은 한국에서 대중음악으로 아이돌이 이런 앨범을 대놓고 한번 90년대로 갔다는 거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보고 네. 작은 아버지 벌렀어 저도 응원 드려요. 기특해요 아주. 네.